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맹사업 분야의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은 무엇일까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분쟁 접수 1순위는 바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그리고 3위는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쟁 1순위인 허위과장 정보 제공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조항을 보면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그 유형을 세분화해서 첫째,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제공하거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세 번째는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이에 준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보면요. 대법원의 경우 가맹본부의 조사 방법과 그 분석 결과가 통상적인 사업자가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때의 조사 방법과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수익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설명 내용에 정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라고 설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가맹점 매출액이나 순수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와 재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그리고 순수익을 기준으로 수익 구조를 산출해야 장래 예상 수익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 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가맹 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해 계약 체결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 정보 제공의 주체와 수단, 시기, 기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 희망자를 기준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일반 직원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임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구두보다는 문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사업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 행위가, 그리고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정보 제공 행위가, 가정적인 제공보다 확정적인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 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사례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가맹점의 매출액 그리고 수익 등을 부풀려서 광고한 12개 사입니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서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서 광고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47%, 홀오프 매출 보저 마진율이 높음이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 심결례에서는 위법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사실과 달리 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광고했던 2개 사입니다. 가맹점 수가 1,005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이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서 1,005점 오픈이라고 광고하고 자료를 제공한 건데요. 또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서 매출이나 수익을 부풀려서 광고했다. 또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서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 개 가맹점과 함께한 감동적인 성공 창업 스토리라고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두로 예상 수익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적자로 본사가 제시한 매출의 44%에 불과했던 사안인데요. 역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분쟁 해결 절차인데요. 일단 분쟁이 발생을 하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합의 여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띄워서 본사와의 합의를 시도를 하고요. 본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최대 90일로 굉장히 단기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분쟁이 조정이 성립이 될 경우에는 여기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또 굉장히 조정만 된다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처럼 강제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민사소송인데요. 소송의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 물론 본사와 그 대표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했던 임직원 또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거래처 채권을 사전 가압류하거나 본사의 직영 매장이 있다면 카드 매출 채권과 임대차 보증금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영세 본사의 경우 법인을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사행위 취소 소송과 사기,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죄, 횡령 배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평균 1심의 경우 8개월에서 10개월, 항소심의 경우 4개월에서 6개월로 더욱 짧아집니다. 1심에서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20% 내외로 1심 승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 1심 승소만으로 즉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위반과 분쟁 해결 절차의 키포인트는요.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수익과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은 처리 기간이 비교적 단기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의 경우에는 시간이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진행 방향 그리고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과 전략을 짜서 무엇보다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